4월 27일 판문점 선언, 또 이제 6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다고 하죠. CVR이니 PVR이니 이 트럼프가 속아 넘어갈 거라느니 영원한 평화가 올 거라느니 노벨상을 누가 받고 김정은이 비행기를 뭘 타고 가는지. 오늘 제가 엘러지 때문에 출근 못하고 TV 좀 틀어봤더니 역시 떠들고 있네요. 우라가 치밀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앉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또 내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비해서 항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듣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현재의 팩트들을 과거의 역사로 싹 이렇게 한번 반추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E.H. 카 있잖아요.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카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만 지금도 딱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하고 상관없는 게 losers pay. 이기는 자가 정의이다.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인용되는 말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대화이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선 현재의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핵심인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나라는,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국익, national interest에 따라서 행동한다.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기부하기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봉사 기부도 자기 만족을 위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핵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김정은이 권좌에서 앉아서 북을 호령하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김정은이 내가 핵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어. 그리고 ICBM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그 세다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다 내가 지금 운전수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들 잘 협조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참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핵이 없다면 김정은이 아니지. 재래무기, 그것도 형편없는 재래무기 가지고 무슨 남한을 위협하겠어요? 일본을 위협하겠어요? 미국을 위협하겠어요? 그럼 힘도 없는 국제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아무 싸움도 못하는 아버지를 누가 따라? 천만에. 지금은 그 핵을 가지고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핵이 없으면 금방 김정은은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죽어야 된다. 머지않아서. 이걸 모를 리 없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CVID가 됐건 PVID가 됐건 CVID, complete, V, verifiable입니다. 그 다음에 I, irreversible, 가역적이 아니야. 다시 돌이킬 수 없어. 는 dismantlement, 폐기란 말이에요. 근데 PVID는 permanent,
영원히, 그러니까 이거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서류까지도 다 파괴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거나 CVI든 PVI든 절대로 할 얘기가 없다. 단지 유엔의 제재, 국제적인 제재를 풀고 남한과 일본,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CVI든 PVI든 하겠소 하고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2, 3년 후에 다시 2, 3년 후에 핵을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도록 더 핵과 ICBM을 고도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뿡 날리고 이것이 반복돼서 김정은의 이 생명, 권자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수단으로 이제 이 평화협정, 우리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게 평화협정 맺으면 북한은 정식 우리 헌법과 달리 정식 나라가 되고 우리도 정식 나라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미군이 있을 명분이 사라지죠? 김정은이 아무리 미군 괜찮아 잡아놓으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두겠어요? 미군 나가 사드 기지 성주 사드 기지 보면 알잖아요. 내년 봄 야단 평화협정 되면 그 다음부터 야단 벌써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종북 좌파들, 교수들, 선생들, 목사들, 스님들, 신부들, 또 뭐 지식인 그룹, 문화인들, 소위 문화인들, 연예계 뭐 다 나올 거예요. 뭣도 모르는 사람 그냥 뭐 무진이들까지 나와서 사회 불만이 있으면 전부 다 나와서 미국들 앞에 줄을 설 거예요. 100만, 50만 막 모일 겁니다. 미국이 더러워서 나가거나 아니면 쫓겨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김정은이 이루고 싶어도 꿈은 이루어지는 거죠. 꿈이라기보다 1차적으로 미군이 나가줬잖아요. 미국이 자기 김정은을 북한을 공격하려고 생각했겠어요? 핵은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무기인데, 수단인데, 미국 놈들 때문에, 미군 때문에 남한을 쉽게 때려 부시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들의 눈에 가시던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무슨 토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심할 여지 없잖아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제 미군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요리하기는 거저죠. 미군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야 까불지 마. 죽이겠어? 빨리빨리 돈 내. 이렇게 해서 서서히 남한을 적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한 방에 때려서 적화할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 방에 때린다고 하는 것은 핵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돈 뜯기면서 연방제하고 한국과 두 개의 정부, 김정은 정부하고 하나 남쪽은 역시 민주정부겠죠. 그러면 국회는 하나가 되겠죠. 한 국가니까 한 개의 국회. 무슨 뭐 저기 남쪽 국회, 북쪽 국회 있겠지만 전체 이 한 나라의 국가의 국회는 한 개란 말이에요. 그럼 북한 국회는 300명, 남한 국회는 300명. 북한 국회는 300명은 전부 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을 움직이겠죠. 그런데 남한 국회는 무슨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또 무슨 당이 있죠? 그 유승민하고 안철수의 당이 무슨 당이? 무슨 뭐 정의당, 평화당이 또 있잖아요.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일사불란할 수 없죠. 그 일부 제가 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북쪽 국회 같은 민족끼리 살자는 명목으로 같은 민족끼리 사이좋게 살자는 명분으로 되겠죠.
그럼 그 국회에서 600명 중에 400명은 김정은 수하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김정은과 같이 행동하는 국회의원일 것이고, 200명, 60%, 3분의 2죠? 헌법도 개정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적화되어 가고, 오늘날의 베트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주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손에서 빨리 핵을 스스로 놓치니까 뺏어내야 된다.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뺏어야 되는 또 한 가지의 큰 이유가, 김정은은 지금 2,500만의 우리 민족을 굶기고 핍박하고 있는 민족 배신자잖아요. 민족 배신자를 살려둬야 되겠어요? 민족 하는 소위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민족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김정은을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민족을 배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민족 배신자의 원흉 김정은을 내 손에서 핵을 뺏어야지만 이 우리 민족 2,500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남한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 또 하나는 2,500만의 우리 민족을 김정은의 압제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는 절대 놓지 않는다. 트럼프가 아무리 나서고, 뭐 폼페이오가 나서고, 시진핑이 나서고, 아베가 나서봐야 그거는 다 헛소리다. 문재인은 더구나 뭐 힘도 없는데 그거는 얘기 자체가 안 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뭐 매치메이커 정도 됐죠. 어떻게 김정은의 손에서 핵을 뺏어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전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전쟁은 남한이 당사자가 우리니까 가서 북한을 공격해서 뺏어내야 되는데, 물론 미국의 뒤에 전략 자산들의 힘을 막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까지도 총동원해서 이제 병참 일본에서 하고, 주요 이 전략 자산 미국에서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잖아요. 김정은 손에서 핵을 뺏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싸울 생각 전혀 없잖아요. 문재인이 한국 땅에서의 전쟁은 내 허락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평화협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 78%, 78.1%가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미국도 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좋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럴 일은 없잖아요. 미국도 자기 나라에 국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만 위협받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로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보시는 사람도 있나요? 없지만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 귀찮은 말 없어지면 오케이, 평화협정 니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맺어라. 그리고 미군, 그래 돈 내. 안 그러면 우리 나갈게. 혹은 그래 너희들이 싫다는데 어떡하냐? 나 쫓겨간다. 가버리면 끝이에요. 일본,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그 다음 뭐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북쪽에서 인민의 봉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핵을 가지고 억압받지만 지금 모든 세상의 정보가 핸드폰 등을 통해서 북한에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USB, CD를 통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 이미 돈독이 올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재를 더 강화해서 미국과 유엔과 합세해서 해상 봉쇄에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물 셀 틈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을 막고,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에 들어가야죠. 또 새로운 제재를 발표해서 더욱더 제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서 강력히 제기를 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것이 제일 우선되죠. 그 다음에 무슨 휴전선에서 방송도 하고, 열기구 풍선도 날려서 북한에 삐라를 사방다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에 아무튼 이 정보를 주어서, 우리 탈북민 3만 명이 있잖아요. 3만 명에 지원을 해서 100만 원, 1000만 원씩 주어서 어떻게든 사람을 데려와라. 혹은 정보를 그쪽에 남한의 사정을 알려라. 그리고 이 봉기가 일어나도록 해라. 3만 명이면 대단한 겁니다. 북한 내부상에 북한 전역에서 지금 탈북했을 거 아니겠어. 북한 전역을 흔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엉뚱한 평화 협정 얘기하면서 김정은의 이 생명줄만 점차 늘려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사람들한테 돈 뜯기고 굴종에 살 명분만 주는 이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미국, 일본, 유엔, 자유세계와 합심해서 북한의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지, 엉뚱한 무슨 싱가포르 미북 회담, 뭐 남북 간의 무슨 사자 간의 평화회담, 종전협정 이런 건 할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위선이고 실은 김정은의 이 통치만 확고히 해주고 연장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루바삐 다시 제재로 들어가고, 다시가 아니죠. 그 방법밖에 없다. 제재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돈을 북한에 뿌려서 북한 내에서 봉기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돼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에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것만이 길이다. 그래야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하고 시장 속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부지런하잖아요. 근데 남북관계 뭐 이상하게 삐딱해져 갖고 생각이 180도로 엉뚱하게 가서 문제지. 남북이 일단 통일되면 인구 8천만에 독일 인구, 영국 면적의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나라. 이 나라가 부자가 안 되면,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뭐 기억나죠? 5년 전인지 전쯤 되나요?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다. 정말로 동방의 빛, 타고르 시인가 뭐 그 사람이 말했다듯이 동방의 빛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서 사람만 혼란하다. 모든 사람들은 머리만 혼란해지고 뭐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때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아하, 행동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